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소매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친 결과입니다. JP모건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주식은 높은 가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할 가치가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흥미로운 금융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주식 뉴스가 아니라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리포트입니다. 특히 저점 매수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그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초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 하락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1년 최저치인 4,982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퍼졌죠.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는 워런 버핏의 조언처럼 이들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고 그 전략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4월 8일부터 최근까지 일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약 15.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는 15.8% 상승했으니 거의 비슷한 성과입니다. JP모건 전략가 엠마 우팀은 초기 저점 매수 전략이 명백히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약 50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는 2020년 팬데믹 초기 3월부터 6월까지 시장이 회복되던 시기에 개인들이 보여준 31% 수익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당시는 시장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낸 바 있죠. 흥미로운 점은 4월 말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랠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은 4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3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올해 평균인 21%, 장기 평균인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흐름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월요일 JP모건은 시장 회복 이후 처음으로 수익 실현 흐름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옵션을 통해 약 20억 달러의 차익이 실현되었고 특히 엔비디아에서는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유출인 8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된 뒤 다시 투자자들이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ETF, 특히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에 국한된 흐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PDR, S&P 500 ETF 같은 상품들의 자금이 몰렸죠.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은 최근 투자자들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헬스케어에서 산업재로, 금과 은에서 기초금속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주식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몇몇 핵심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을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애플은 작년 7월 이후로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그니피센트 7의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전반을 보면 미국 주식 선물 지수는 하락세입니다. 금리도 하락 중이고 유가 역시 미국, 이란 핵합의 기대감으로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자산 중 금은 최근 일주일간 7% 넘게 하락했고 유가는 연초 대비 14% 이상 빠졌습니다. 에너지 섹터 ETF 역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다음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소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월마트의 실적 발표와 소매 판매 지표가 주목됩니다. 월마트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도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알리바바는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내놓으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는 플라커 인수를 발표했고 시스코는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발표됩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지수, 뉴욕 및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산업 생산, 기업 재고, 주택시장 심리지수 등 매우 많은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개됩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어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국부펀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대신 부채 상환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미국에 대해 모든 관세를 철폐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 관세 정책의 유동성, 그리고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에 따라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겹치며 시장은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단기적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급등한 넷플릭스 주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치고 평가됐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주식에 여전히 매수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관세와 무역 이슈 속에서도 넷플릭스가 어떻게 강세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죠.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날 이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무려 23%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약 4% 오르는데 그친 것과 비교해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왜 넷플릭스가 이처럼 시장을 이기고 있을까요? 그 핵심은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상품이 아닌 콘텐츠를 거래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설령 해외 영화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넷플릭스는 제작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방어적인 장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여전히 매우 공격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몇 가지입니다. 광고 기반 요금제 도입, 스포츠 생중계 진출, 차체 콘텐츠 확대,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 확장까지 넷플릭스는 단순 스트리밍 플랫폼을 넘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다각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의 수익성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15년에는 영업이익률이 고작 4.5%였지만 현재는 27%에 이르렀고 향후 2030년까지 50%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베일리 키포드의 전략가 벤 제임스는 넷플릭스는 마진을 강화할 수 있는 플라이힐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고평가된 건 아닐까요?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는 미래 예상 이익의 약 43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S&P 500 평균의 2배를 넘고 기술 대장주 그룹인 7거인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넷플릭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52배였고 최근 실적을 고려하면 지금의 43배는 과도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광고입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부터 광고 기반 요금제를 시작했고 이 부문은 2024년 전체 매출의 4%를 차지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올해 광고 매출이 2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광고 부문 책임자인 에이미 라인하르트는 지난 6개월 동안 광고 요금제를 사용하는 신규 이용자가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광고 타겟팅과 수익성을 높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포츠도 큰 변수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에 넷플릭스 계정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지만 실제로는 아직 성장 여지가 큽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전 세계 구독자는 약 3억 명이었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전체 시장 잠재력이 7억에서 10억 가구 사이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오프라인 영역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 첫 레스토랑 넷플릭스 바이츠를 열었고 연말에는 체험형 공간 넷플릭스 하우스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딩을 넘어 수익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며 넷플릭스는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영진이 2030년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4,840억 달러 수준이지만 마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수익원이 뒷받침된다면 이 목표도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올해 EBITDA가 26%, 2026년에는 20%, 2027년에도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수익 성장이 빠르게 이어진다면 곧 다시 저평가 주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관세 불확실성에도 강하고 다양한 수익원과 기술 기반 성장을 통해 향후 수년간 투자 가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충분히 그 값을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